있는 만큼 또 적지 않은 영화가 그 아픔을 꾸준히 담아내고 있죠. 네,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요. 똑같은 분단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. 이게 시대별로 조금씩, 아니, 좀 크게 이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편차요? 예, 예. 어떤 편차? 전 잘 모르겠던데요. 이게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요. 남북 간의 화해, 여기에다가 방점을 찍는 영화가 있고 네. 또 북한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어떤 애국이라고 하는 김태우만큼이나 북한 병사로 나온 송강호, 신하균의 연기도 상당히 인상적인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. 바로 그겁니다. 북한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게 이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죠. 박은영 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요. 북한 사람은 머리에 뿔이 난 늑대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 그 반공교육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죠. 그런 관객들에게 아주 신선한 도발이었죠. 그랬군요. 자, 그런 면에서 한국 전쟁을 소재로 삼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시간차가 살짝 나긴 합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실미도하고 거의 동시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였는데요. 네, 장동건과 원빈 형제 사이인데 어쩔 수 없이 남북한 군인으로 나뉘어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어야 하는 상황. 그야말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참 드라마틱하게 상징화시켰죠. 네, 맞습니다. 반세기 전의 전쟁의 아픔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훔쳤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분단 소재 영화라고 해서 다 손수건을 적시게 한 건 아니잖아요. 이 웰컴 투 동막골, 이 영화는 분단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코미디로 아주 가볍게 풀어냈죠. 신선했죠. 전쟁이 일어난 것도 모르는 강원도 오지마을에 국군, 인민군, 그리고 미군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죠. 그런데 결국 이들은 이 평화로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죠. 총을 내려놓으면 똑같이 따뜻한 체온을 가진 사람들이란 이 주제의식은 공동경비구역 JSA와도 일맥상통한다, 이렇게 봐야겠네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일까요? 이 영화 역시 6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불러 모으면서 엄청난 대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. 그런데 꼭 화해에만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 분단 소재 영화도 있지 않나요? 네, 없겠습니까? 지난 2010년에 나왔던 포화 속으로, 이 작품이 그렇죠. 권상우 씨와 최승현 씨가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출연하고 또 차승원 씨가 인민군 장교로 등장하는 전쟁 영화였죠. 네, 영화는 실제 한국전쟁 당시에 포항에서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했던 학도병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. 그들의 장렬한 희생을 재현하는 데 연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그럼 앞서 보신 많은 분단 소재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다, 이렇게 봐야겠네요.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죠. 이 영화 속에 인민군 대장으로 나오는 차승원을 어떻게 묘사하는가, 그 방식만 보더라도 상당한 차이를 느낄 수 있죠. 정말 한마디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등장하죠. 전형적인 악당이죠. 사실 북한군을 악당으로 묘사하는 건 1970년대에 많이 나왔던 반공 영화의 전형이었죠. 그 전형을 이 영화가 다시 불러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한창 극장가에서 상영 중인 이 영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 영화는 2002년 월드컵 기간 중에 있었던 서해 교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데요. 당시 남북한 해군 사이에 벌어졌던 교전으로 희생된 장병들에게 애도를 보내고 있는 작품이죠. 네. 비극이죠. 그런데 그 비극을 담아내는 방식은 역시나 포화 속으로와 유사한 맥락인데요. 우리나라 장병들의 억울한 희생, 교전을 미리 계획한 악마와도 같은 북한군, 이런 선악의 구도를 가지고 있죠. 분단으로 인해 벌어진 비극, 기억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기억하는 방식에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,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이렇게 분단 영화들을 살펴보니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남북 화해 쪽에 방점이 있었다면 많이 애국으로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. 네, 정확하게 그렇습니다. 사실 따지고 보면요, 이게 정치 권력의 변화하고도요, 맞물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정치 권력까지. 그럼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운데요. 살펴볼까요? 그 햇볕 정책이 중요한 정책 기조였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영화들은 대부분 남북 간의 화해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요.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온 영화들, 포화 속으로, 연평해죠. 다 애국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. 그럼 미묘한 차이가 또 느껴지네요. 아니, 영화와 정치는 좀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나 봐요.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죠.
정치 환경이 영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우리는 그런 맥락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맥락.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오늘은 방점 최광희가 아니라 맥락 최광희로 호를 좀 바꿔보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맥락. 지금까지 맥락 최광희의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.